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예비 고1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고1, 2, 3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한자가 좀 많아서 어렵게들 다들 느끼는데요. 실제로 작년 수능 기출에도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이 안 되면 일단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비 고1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1부터 뭐 고2 수준으로 해서 3등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다음 알아야 될 게 원문 해석은 기본이겠죠. 원문 해석과 그다음 두 번째가 감정이입, 세 번째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특징사항, 이 세 가지를 먼저 잡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1-1번 문제가 두 개예요. 문제 1-1번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1의 1은 산꽁의 밑줄이 거 있고요. 이거와 같은 소재를 찾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정의 변화가 지닌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여정이라고 했으면 1의 2 여정의 변화에 따른 특징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문을 먼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광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제 읽기도 힘들죠. 자, 김호범 선생님 이거 누가 썼죠? 정철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근데 이게 그 정철이 유배지가 전남 창평이라는 곳이었다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왕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너 일로 이제 와서 강원도 관찰사 그 정도 강원도 도지사 같은 역할을 맡긴 거죠. 그래서 강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라는 것은 강우라는 건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살아가는 병이 깊어서 중림은 유배지인 창평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유배지에 가 있었는데 임금이 관직 줬어라고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작품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전남 창평이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신 이거는 관동 800리라는 게 강원도겠죠. 그래서 거기에 임무를 맡기시니 주체가 누구죠? 누가 맡긴 거죠? 임금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니 아 성은이야 가도록 만극하다. 성은은 아시죠? 성은이 뭐예요? 임금의 은혜겠죠. 네,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 부분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시라.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시죠? 여기는 어디겠어요? 산이죠. 산중을 매양보라 어디로 간다? 동해로 가자. 동해로 가자. 남여완보하여 산역누에 오르니. 자, 김호웅 선생님 남여완보가 뭐죠? 뚜껑 없는 가마 타고 천천히 걷는 녀석. 네, 이게 보가 이게 걷다예요. 알죠? 경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역누에 오르니. 산역누라는 곳에 오르니 영용 벽계와 수형 대도는 니별을 원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니별이 아니라 현대어로 하면 이별이 되겠죠. 영용 벽계와 수형 대도가 뭔지 모르지만 니별을 원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영용 농이죠. 벽계와 수형 대도가 이별을 원하는 듯 이라고 하고 여기가 어디냐? 산역누에 산영누라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벽계라고 얘기하면 김호범 선생님 뭐죠? 네, 시냇물입니다. 요거 몰라도 벽계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고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냇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수형대교 했는데 이게 국외음화가 안 돼서 그렇지 한자를 잘 보시면 새 조자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뭐다? 아, 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를 아이들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김호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죠? 네,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핵심은 원망입니다.
누가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동해. 너 왜 산에서 계속 놀지 동해로 가니? 하고 얘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나는 듯이라고 하는데 전기 깃발입니다. 오색 깃발 생각하면 되죠. 산에 올라갈 때는 짐이 많으면 굉장히 가기가 힘들죠. 여기서의 산은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금강산 한 바퀴 돌고 바닷가로 이제 가는 건데 산에 갈 때는 좀 가볍게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바다를 갈 때는 그 사극 같은 데서 이제 보이시죠? 이제 그 누구죠? 군사들 이렇게 앞에 깃발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 사람 타고 있고. 그래서 깃발을 굉장히 넓게 펼치면서 오색이 넘노는 듯 오색깔 깃발을 막 흔들면서 갑니다. 고각을 사뿐히 고각 김호분 선생님. 네네. 이 그 피리 뭐 북 이런 거 하면서 연주까지 합니다. 해운 구름이겠죠? 구름이 다 걷는 듯이라고 했는데 거치는 듯하다. 명사 모래입니다. 모래길 닉은 말이라고 했는데 익숙한 말이에요.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쉬현. 그 시가 좀 이상하죠? 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션이죠? 자, 요거 보면 취한신선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선자 이렇게 들어가면 김호부 선생님 선자 들어가면 이거 뭐죠? 네, 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도교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도교. 그러니까 신선, 선녀라고 하면 무조건 도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교에서 가장 그 좋아하는 천국 같은 세계 뭐죠? 복숭아 꽃이 있고 복숭아가 있고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선자 나온다? 그러면 무릉도원 생각해야 되고 도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한신선을 미스듬이 싣고 지금 취한신선을 싣고 갑니까? 말이? 아니죠. 누구예요 이거? 화자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뭐에 빗댄 거예요? 신선에 좀 약간 약간 좀 자부심이 좀 센 사람인가 봐요. 네, 취한신선을 비스듬히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 화 있는 곳으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백구야 나지 마라 내 벗인 줄 어찌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시에서 고전에선 백구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벗인 줄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벗 현대어로 치면 벗인 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친구 백구야 날지 마. 아이고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구는 김호번 선생님 네, 흰 갈매기입니다. 백구는 흰 갈매기인데 흰 갈매기가 나오면 무조건 한자성어가 나와요. 물화일체 또는 자연친화. 왜냐하면 물화일체 그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물화일체라는 건 뭐냐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한자로는. 그런데 고전에서는 그 자연의 대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화일체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통하니까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물화일체, 자연친화라는 한자성어가 이제 꼭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봐볼게요. 3분을 두고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강평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백석의 여승인데 상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꽁이 왜 서럽게 우는지 한번 뒤에 봤더니 산절의 마당귀의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승입니다. 여자가 승려가 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의 미의 상징인 그 머리를 자른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머리가 떨어진 이 날에 산꽁도 서럽게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고1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압니다. 이거 뭐죠? 산꽁? 김호범 선생님, 산꽁 뭐죠? 감정이입이죠? 화자의 감정이 슬프니까 상꽁도 슬퍼서 서럽게 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상꽁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저 여기 찾아놨는데 뭐였죠?
시냇물과 새도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더 놀고 싶은데 내가 바다로 가야 되니까 안녕이라고 했지만 얘네가 이별을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와 같은 소재는 영용격계와 수숑대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면 가에 나타난 여정의 변화가 나타나 지니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화자가 있는 공간이 산에서 바다로 변화한다. 산에서 바다로 변화한다 했으니까 1은 맞는 설명이고요. 2. 화자의 모습이 사회적 자아에서 개인적 자아로 변화한다. 자, 요거는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산, 금강산이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산에서는 그 산봉우리나 여기는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산봉우리나 이런 걸 보면서 충신을 떠오르면서 아 나도 얘네처럼 너네들처럼 나도 정치 잘해야지 라고 절개를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위정자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정자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위정자가 정치를 잘 베푸는 것을 선정을 베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도 너네처럼 정치 잘해서 뭐 백성들 살리고 이런 이야기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바다로 갔을 때 산에서 바다로 갔을 때 왜 바다 보면 사람이 울렁울렁하고 좀 그렇잖아요.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아 나 여기서 계속 놀고 일하러는 좀 나중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인 하면 도교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인 나 더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사회적입니까? 개인적입니까? 개인적이겠죠. 여기는 사회적이겠죠. 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기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배경 지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화자가 위정자의 모습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변화한다. 같이 설명한 거 2번하고 같이 설명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자연과 대상에 대한 묘사가 역동적에서 정적인 분위기로 변화한다. 이것도 본문이 잘려 있습니다. 그 산에 갈 때는 지팡이 짚고 간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깃발 울리면서 말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역동적, 정적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겠죠? 정적인 거에서 역동적인 것으로 바뀌겠죠. 요게 이렇게 바뀐 거겠죠? 이게 정답은 4번이고요. 틀린 거니까. 5번은 화자의 태도가 유교 사상보다 도교 사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거는 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충하는 거잖아요. 충은 뭐죠? 유교죠. 그건 요거는 도교라고 했으니까 유교 사상보다 도교 사상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여정의 변화가 산에서 바다로 갈 때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정적인 거에서 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고치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